자,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목동 C사이트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19회 문제입니다. 우리 19회 문제 한번 쭉 같이 풀어볼 텐데, 일단 배점표가 쭉 주어져 있으니까 본인의 채점 기준표에 쟤네 풀이랑 배점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채점에 가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부터는 우리 자연계열 문제니까 7번부터는 자연계열 친구를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10번부터 인문계열 문제가 같이 시작이 되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6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fx 구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조건 가에서 세실근 a와 1과 b를 갖는데 a와 1과 b는 순서대로 공차가 d인 등차수를 이룬다. 자, 그러면 당연히 조건 가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될 거예요. 조건 가에서 우리가 a, b, c 크기 순으로 돼 있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라고 가정을 좀 하면 조건 가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가 0보다 크다라 할 때 D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A라는 놈은 1-D, B라는 놈은 1+D라 할 수 있다 라는 언급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세 근이 1-D랑 1이랑 1+D니까 따라서 우리는 fx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fx는 x-a 대신에 x-1+D 그 다음에 x-1, x-1-d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fx를 이렇게 뒀느냐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우리는 2점을 우리가 부여를 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랑 fx 그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fx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고 뭐 a, b, c라고 할까? 등차수열이니까 요 길이 같을 거예요. 공차라서. 얘가 1일 거고 얘가 a이고 얘가 b인 상태인데 x축과 둘러싸인 부의 넓이는 얘랑 얘란 말이죠. 요 넓이가 얼마다? 128이다 라는 거예요. 이 넓이가 128이다. 그럼 이 넓이가 128이면 여기 넓이는 64가 될 거고 여기 넓이 64가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적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겠냐면은 간격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좀 더 쉬워질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지.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fx를 어떻게 하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합시다. 그래도 넓이는 그대로 유지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일단 첫 번째 fx를 둔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fx를 뭐라고?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도 넓이는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행 이동을 해도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뭐 할 거예요? 평행이동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일정을 우리가 추가로 주고 있다. 그게 아니면 정적분이 너무나도 힘들어.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함수를 우리는 f의 x 플러스 1이라고 할 텐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d와 x와 x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의 x다라는 기함수가 될 겁니다 라고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처리가 된 거에서도 역시 1점을 추가로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적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세 번째는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d에서 d까지의 fx의 dx입니다 라는 건데 어차피 기하함수 성질을 써서 증명을 할 거고요. 얘는 뭐라고? 2배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d까지. 아, 여기서 넓이 구하는 거죠. 그냥 fx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서 절대값의 fx입니다 라고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0에서 d까지는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의 x의
dx입니다 라고 해서 d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면 될 거고, 얘가 바로 얼마다? 128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지. 어차피 공차를 구하느냐라는 거니까 요 표현을 가지고 정적분을 했습니까? 라는 거에 역시 추가로 3점을 주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는 d를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차 d를 구했더니 d가 4입d다 라고 구한 것에 1점을 역시 추가로 주었습니다 라고 배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f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따라서 fx는 d가 4니까요. a는 뭐가 됩니까? 1-4가 되면 -3이 되겠지? 따라서 fx는 x-3, x-3, x 플러스 3에 x-1에 그 다음에 x-5입니다 라고 처리가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항상 구해라. d를 구했기 때문에 fx는 항상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고, 그 다음에 f 뭘 구하세요? f6 구하는 문제잖아요. f6을 구하면 얘는 6 플러스 3은 9 곱하기 5 곱하기 1입니다 라고 처리가 돼서 답은 얼마? 45입니다 라고 구하시는 답까지 처리해서 이 부분에 우리는 2점을 배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풀이 과정은 결국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fx를 작성을 했는데 어머 이거를 적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정적분 적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평행 이동을 합시다. 평행 이동을 한 상태에서 정적분을 해서 공차를 구하시고 fx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이 순서로 간다라는 이 아이디어 정말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무난하게 잘 처리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싹 지울게요. 자, 8번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거다? 판별식 이용할 거다라는 거니까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D라고 쓰지 말자 그랬죠? 따라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뭐라고 하자? 판별식을 D라 하면이라는 멘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고 판별식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될 겁니다. 짝수 판별식 못 쓰진 않을 거예요. 가만히 쓱 쳐다보니까 짝수 판별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26n에다가 마이너스 120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짝수 판별식을 구했느냐. 그래서 이 짝수 판별식을 썼습니까? 라는 거에 그냥 당연한 거니까 얘는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판별식에 대해서 뭘 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보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짝수 판별식을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려고 가만히 봤더니 어머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요거에서 n의 제곱 마이너스 26n 플러스 120이 0보다 작다라고 될 겁니다. 인수분해는 당연히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6과 얼마인가? 6과 20인가요? 120은. 그래서 얘는 x-6이랑 x-20이 될 것 같아. x가 아니라 n이죠. 죄송합니다. n-6이랑 n-20이 0보다 작다 해서 따라서 6보다는 크고 n이 20보다 작다. 사실 이거 하면 끝난 거죠. 됐나요? 요거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an이라는 값은 n이 7, 8, 9 해서 어디까지? 19까지일 때 an은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테니까 실근의 개수 2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여기까지 쓰여 있습니까? 라는 거에 역시 간단하게 배점 2점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기다 그냥 옆으로 갈게요.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 해서 이때 n은 뭐랑 뭐밖에 없어요? 6과 20밖에 없으므로 6 또는이라고 쓸까요? 6 또는 20이 될 테니까 A6이라는 거는 뭐가 될까요? 2가 될 거고 1이지. 미안해. 개수가 한 개죠. A20도 얼마다? 1이다 라고 처리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0이가 아니라 0보다 작다가 되겠죠. 0보다 작다에서 뭐가 됩니까? n은 6보다 작거나 또는 n은 20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n이 6보다 작거나 20보다 크다가 나올 테니까 그때는 무조건 0이 되는데, 따라서 an은 어디에서 n이 1, 2, 3, 4, 5이거나 또는 21부터 21, 22, 그래서 사바사바 어디까지인가요? 100까지인가요? 100까지에서 우리는 n이 얼마다? 0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각각의 판별식에 의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가 다 2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다 몇 점이에요? 6점인가요? 7점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네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 an을 구하세요라고 될 텐데, 어차피 다 0이야, 그죠? 다 0이고 2가 몇 개 있다고? 7부터 19까지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이 2개 있지. 그러면 얘가 몇 개 있냐면 13개 있다는 거 빨리 인지가 되셔야 돼. 13개 있으니까 그냥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2가 13개 있고요. 1이 2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안 나올 겁니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더라? 얘는 그냥 14 곱하기 2랑 똑같은 꼴이 되니까 28이다라고 답을 구했니에 3점을 줬어요. 풀이 과정은 뭐 그렇게 한글이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개념들을 써주시고 각각이 쓰여 있으면 본인의 채점에다가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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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주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배점을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9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번을 봤더니 함수가 4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에서 이동을 시켰어요.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테니까 구해질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k가 되면 되겠구나. 그걸 뭐라고 하자? gx를 구하자. 그럼 gx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gx 이상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gx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9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gx가 뭔지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럼 gx는 9번 문제 조건에서 g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fx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플러스 k가 되겠죠. 따라서 gx는 요거이므로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이므로 fx가 gx 이상이다 해서 fx가 gx 이상이다 해서 fx는 얼마 이상이 됩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k 이상. 정리하시면 fx는 얼마가 돼요? 2분의 k 이상이다. 됐죠? 2분의 k 이상이다. 따라서 2분의 k는 fx의 최소값 이하이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4차 함수 fx에 뭘 구하는 게 문제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배점을 좀 확인해 보면 우리가 복잡하게 가실 필요는 없는데 gx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k입니다 라는 여기에 배점 1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1점 맞나요? 성환이네요. 무려 3점이나 줬네요. 여기 3점 주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 fx가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x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요 gx는 하고 fx를 다 풀어서 마이너스 x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3배의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라고 써도 될까요? 라고 하면 요렇게 풀었기 때문에 gx를 뒀습니다라는 것도 똑같이 3점 주셔도 돼요. 그럼 gx가 이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결론은 fx가 2분의 k 이상입니다라는 요거로 가고 싶은 거잖아. 여기에 배점 1점을 주었습니다. 자, 배점 1점을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x 4제곱 마이너스 3배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얼마 이상인가요? 2분의 k 이상입니다. 이렇게 풀 건가요? 여기에 배점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서 극소값을 구해야 되겠지. 미분해서 극소값을 구할 건데 그래프 개형으로 가는 극악무도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든 안 그리든 뭘 그리라고 하고 있죠?
증가함표 꼭 쓰라고 했잖아. 증가함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뭘로 갑시다. 일단 첫 번째 gx 가공이 되어 있으면 두 번째 fx의 증감을 보면 하고 증감표를 반드시 그려줍시다 라는 거예요. fx 증감을 보기 위해서는 f'x가 필요하죠. f'x는 정리하시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요거 0 되는 게 언젠가요? 라고 따져보면 0과 4분의 1과 2인가요?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좀 따져보시면 인수분해가 x 곱하기 그냥 볼게요. x 곱하기 4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에서 f'x는 f'x가 0일 때 x는 0 또는 4분의 1 또는 2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증감표를 그리는 연습은 좀 반드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증감표를 하나 그리시면은 짠짠짠 0 짠짠짠 4분의 1 짠짠짠 2 짠짠짠 이렇게 가서 f'x가 이때는 0 0 0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누가 fx가. 그러니까 f0가 얼마입니까? 0이라고 나올 거예요. f0가 0이다. 그리고 f2가 얼마입니까? 극소값 찾아볼까요? f2라는 것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이때는 그냥 어차피 극대니까 안 써셔도 되겠지. 따라서 fx는 x 이꼴 2에서 극소이자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이하이다. 누가? 2분의 k이다. 2분의 k가 마이너스 4이다.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8 이하에서 k의 최대값은 뭐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8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증감표를 그려서 마이너스 4에서 최소인 걸 찾았습니까? 라는 것에 3점을 배점할 거예요. 그래서 3점 됐나요? 그럼 벌써 3점, 1점, 3점이니까 벌써 7점 배점이 됐고요. K가 마이너스 8 이하입니다는 이 부등식의 배점을 2점을 배점을 하였고요. 마지막에 최대값 구했느냐 1점을 배점을 했다라고 해서 채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이에요. 10번부터는 우리가 인문계열 친구들도 같이 보시는 거겠죠. 10번부터는 인문계열 친구들도 보시는 거니까 10번부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주어져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에 대한 놈이 있는데 이 수열이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아. 근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는 거고 지금 주어져 있는 수열에 대한 조건은 뭐밖에 없냐면요. 모든 항이 양수이다. AN이라는 모든 항은 0보다 큽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점화식이 만족이 되냐면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누구랑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죠. 죄송합니다. AK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선생님 이거 SN입니다 라는 거고 SN이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루는 방식은 N에다 1을 집어넣어서 A1과 같습니다. N에다가 N-1을 집어넣고 N을 집어넣어서 뺀 다음에 AN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N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어요? N에다가 1을 대입하겠다라는 말이 필요하죠. N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A1 곱하기 A2가 될 거고 우변은 A1이 될 겁니다. 사실 한쪽으로 넘겨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요거에서 누구는 A1은 0보다 크죠? 모든 A는 0보다 크니까 요거이므로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A2는 1입니다. A2는 1이므로 1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거짓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은 거짓 또는 옳지 않다. 여기까지를 처리한 거에 2점을 배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봤더니 뭘 하고 싶어요? n자리에다가 n-1 같은 거 집어넣고 싶어야 돼. 그러면은 n에다가 n-1, n에
n-1을 대입하겠다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또는 n 플러스 1을 대입하겠다도 나쁘지 않겠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뭐가 주어지냐면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는 시그마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ak가 되고 원래 주어져 있는 식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이므로 두 식을 뭐 하겠다? 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둘을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뭐가 되죠? a의 n 플러스 1이 된다. 빼면. 그런데 a의 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므로 역시 양변의 약분을 치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1이다. 그래서 주어진 공식은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이다 라는 게 성립하더라. 모든 자연수에 이가 성립합니다 라고 나오니까 니은은 참이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만 보시면 되겠죠?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봤더니 A1이 3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A1이 3이다 라는 거죠. 3이면 A3을 구할 수 있어요. A1 플러스 1 즉 4이다. 왜냐하면 니은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A2는 1이죠. 왜냐하면 기억에서. A2가 1이므로 A4는 얼마가 됩니까? A2 플러스 1 해서 2가 됩니다. 따라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라는 거는 3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요 값은 10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 10입니다 라는 디귿은 옳다. 디귿은 참이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 중에서 기억과 디귿이 니은과 디귿이 참인가요? 니은과 디귿이 참이므로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배점표를 보시면 기억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에 2점. 그 다음에 니은이 옳다라는 것을 보이는 과정에서 3점. 그 다음에 디귿이 옳다라는 것을 보이는 과정에서 4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라고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에 1점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점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답만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맞다 또는 옳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10번까지 처리가 됐고요. 우리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워도 되겠죠? 자, 11번 보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0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fx 일부가 정적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적분으로 있는 대신에 절대값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좋겠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를 뭔가의 문자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두셔도 돼요. 보통 우리가 k라고 많이 두니까 k라고 두겠습니다. 얘를 k라 하면 달 k라 하고 k는 상수 이런 말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자, k라 하고 k를 상수라고 하면 fx를 다시 한번 씁시다.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배의 절대값 k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절대값을 풀고 싶은데 k가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가 필요하지. 그래야지만 절대값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k가 0 이상일 때라고 합시다. k가 0 이상일 때는 fx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k가 될 거고, 그리고 k는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3k의 dx이다 라고 쓰셔도 되겠죠. 뭐 t라고 쓰셔도 되지만 여기서 어차피 x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럼 적분 살짝 해보면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k로 끝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k가 될 거고, 이때 k는 뭐가 되나요? 2분의 1이다 라고 되고 조건이 만족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k가 2분의 1 맞나? 마이너스 x 플러스 3k. 네. 두 번째 k가 2분의 1이면 f0를 그때그때 구해야 되나?
이때 F0도 구할까요? F0는 뭐가 됩니까? 3 절대값 K니까 2분의 3이다 라고까지 써셔도 괜찮겠죠. 될까요? 두 번째, K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f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k가 될 것이고, 이때는 K가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k의 dx,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가 될 테니까 정리하시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될 겁니다. 그럼 F0는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F0는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4분의 3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F0의 합이라는 거는 2분의 3과 4분의 3을 더하면 될 거고 4분의 9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거 K라고 둘 겁니다 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가 될 텐데, 여기에 배점을 1점을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K가 0 이상인 거를 가지고 F0를 구했습니다. 요 놈의 4점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K가 0보다 작을 때 F0는 4분의 3입니다의 4점. 마지막으로 합을 구했습니다의 1점. 이렇게 배점을 해서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은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는 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15문제를 80분 동안 해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5분 20초 안에 해결이 다 돼야 되는데, 아무리 수학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답안까지 쓰는 문제 6분 안에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데서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데까지 써내는 그런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12번을 보시면 그냥 어차피 빈칸 채우기기도 하고 너무 쉬워. 왜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보시면 로그 A라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 A라는 게 1.477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1 더하기 로그의 3입니다 라고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로그 3이 0.477이라며. 그럼 로그 3이 0.477이니까 1 더하기 로그 3은 뭐예요? 로그의 30입니다. 따라서 A는 30 하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의 B는 2.5119라고 되어 있고, 2 더하기 로그에 0.5119가 3.25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로그에 325더라. 그래서 B는 325입니다. 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30이고 B는 325라면서 그럼 1번에 들어갈 말은 뭡니다? 30입니다 라는 거고, 2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325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30보다는 크고 x가 325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거고, 자연수는 31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324까지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324에서 30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294가 됩니까? 따라서 몇 개 있다? 294개가 있다라고 대답하면 좋겠고, 294개에 우리가 3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1번 배점에 3점을 줬고요. 너무 많이 준 거 아니가? 어쩔 수 없죠. 2번에도 배점에 3점을 줬고요. 마지막 개수를 잘 셌니에 4점의 배점을 주었다라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날로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13번 읽어보시고요. 자, 13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참수가 있는데 fx의 도함수 f'x를 봤더니 f'의 마이너스 1과 f'의 3은 0입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f1의 값을 구하세요. f0는 0보다 크고요.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값이 0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사실 3참수 비율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왜죠? 아니 f'1이 마이너스 1이 0이고 f'3이 0이라면 당연히 극대극소 머릿속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거고, 여기랑 여기가 각각 극대값과 극소값입니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이게 x 이퀄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x 이퀄 3이었을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극대값과 극소값의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너랑 너를 곱하면 0이라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데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0이 있습니다. x 이퀄 0이 샥 있을 텐데 쌤 x 이퀄 0에서 이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돼요 라는 가조건 때문에 x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능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를 할 때는 이렇게 풀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라면서 얘를 기반으로 풀게 될 거고 그럼 fx는 어떻게 풀게 되나요? 라고 될 텐데 우리가 비율 관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변곡점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관계가 얼마니까 거리가 4니까 거리 2씩 가게 되면 변곡점은 여기 어딘가에 x 이퀄 1이 있을 거고 여기 변곡점은 다시 2까지 가면 마이너스 3이 됩니까? 그죠?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fx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fx는 x-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fx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러고 나서 뭘 구해라? f1을 구해라? 그럼 f1을 구한다라고 치면 3 빼기 1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곱하기 4가 되니까 답은 16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답은 16일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 문제에서 푸는 방법이고 이렇게 풀면 조금 약술에서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빨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겠지. 배점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배점은 굳이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배점에서 장점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 빵점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점에서는 제가 보기 10점 만점을 다 받기는 어려운 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냐면 fx를 최고 참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합시다.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세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둘 겁니다. 단 a와 b와 c는 상수예요. 그런데 f'x를 제가 구해봤더니 f'x는 3x세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f'x 이퀄 0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과 3이므로 a와 b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구할 거고요.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9라고 구할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구할 거예요 라는 거에 배점을 3점을 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값은 x가 누구일 때 x가 마이너스 1과 x가 3일 때 각각 얼마를 마이너스 1과 3은 우리가 fx를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마 c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3일 때는 뭐가 되냐면 c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f0는 c잖아. f0는 c고 0보다 크다. 따라서 c 마이너스 27이 0이므로 c는 27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서 구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 값을 가집니다에 3점, 그 다음에 c를 구했다에 역시 3점을 배점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7이더라. 이렇게 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은 계산해서 16이다라고 나오겠지. 요거 마지막까지 계산한 것에 1점을 배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원래 이렇게 풀 줄 알아요. 원래 이렇게 풀 줄 안다고.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우리가 배점표를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점에 유리하도록 푸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푸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푸는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14번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답안 서술 방법들을 좀 다듬으시면 좋겠어요. 자 14번이 사실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예전에 풀어봤었던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14번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밑의 조건과 진수 조건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밑과 진수의 조건에서 밑의 조건에 의해서 절대값의 절대값의 사인 세타라는 게 있는데 절대값의 사인 세타는 0보다 크고 절대값의 사인 세타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사인 세타는요 0보다 큰데 1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사인 세타는 0에서 1까지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안 돼요. 절대값은 0에서 1까지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의 사인 세타는 0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 작다라는 밑의 조건이 성립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로그의 절대값의
사인 세타의 뭐는 0보다 크고 탄젠트 세타가 1보다 작다해서 감소함수이므로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오히려 뭐보다는 크고 절대값의 사인 세타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0이라는 절대값 사인 세타는 0보다는 크겠죠. 그런데 원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보다 큽니다. 이거는 미적하시는 친구들이면 당연히 알 거예요. 우리가 사실 0,0에서 y = x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세타는 무조건 얘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위쪽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갑자기 약수를 해서 서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퉁 치고 갈 거예요. 뭐가? 절대값의 사인 세타는 항상 탄젠트 세타 작다이므로 라고 처리를 해서 0보다는 크고 탄젠트 세타는 1보다 작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0보다 크고 탄젠트 세타는 1보다 작습니다. 이 범위를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크고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나 주기 전체가 0에서 어디까지예요? 2파이까지니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주기 더 추가해서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4분의 5파이보다 작습니다까지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럼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보면 밑에 조건과 진수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서 밑에 조건에서 진수 조건도 필요하겠다. 진수 조건에서 탄젠트 세타는 0보다 크다까지 있어야겠다. 그죠? 밑에 조건과 진수 조건에서 2점을 배점을 줬고요. 2점. 그 다음에 그냥 사인 세타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1점 그냥 짜잘하게 줬어요.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감소함수라서 요거에 1점.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항상 사인 세타보다 큽니다 라는 것에 다시 2점. 그래서 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여기까지 준 거에 다시 1점을 주었다. 그럼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오히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5보다 0보다는 얘는 오히려 1보다 크겠다. 왜?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이런 것도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요 놈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얘가 뭐보다 작다 했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처리하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의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놈의 양변에 뭘 곱할 거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겠네. 죄송합니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한다. 얘는 뭐보다 큰데? 1보다 큰데 요거를 곱하면 이라는 게 이 문제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얘를 양변에 곱하면 얘는 똑같은 거 하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졌으니까 좌변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에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우변은 그냥 1이 돼요. 1은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0제곱이죠. 근데 얘는 무슨 함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므로 따라서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는 지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2분의 3파이부터인가요? 3분의 2파이죠. 죄송합니다. 3분의 2파이부터 세타는 3분의 5파이까지다. 3분의 4파이 아닌가? 네,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까지다.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입니다. 라고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필요할 텐데 4분의 5파이는 12분의 15파이고요. 3분의 4파이는 12분의 16파이입니다. 그럼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은 범위야. 따라서 모두를 만족하는 범위는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4분의 5파이보다 작습니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잘하게 전부 다 1점, 2점, 1점, 2점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1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2점이 주어져 있느냐?
코사인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2점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답에 1점을 줬어요. 2점, 1점, 1점, 2점, 1점, 2점, 1점 뭐 이런 많이 줬어. 3점, 3점, 그 다음에 4점에서 10점 이렇게 줬다. 적절하게 이까지 풀어가는 거에 좀 디테일하게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짜잘하게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써내시면 여러분들이 잘 처리가 될 겁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사실 우리 해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밀하게는 사실 연속이기 때문에 C에서 연속입니다. C 플러스 3에서 연속입니다. 해서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15번을 풀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 이퀄 C에서 연속 X 이퀄 C 플러스 뭐죠? 네, C 플러스 3이죠. 3에서 연속이므로 라고 해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C에서 연속이므로 따라서 리미트 X가 C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랑 리미트 X가 C 플러스로 갈 때의 fx랑 fc가 같다 해서 C 플러스 A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C라고 써야지 죄송합니다. C의 제곱 마이너스 4C C의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B입니다.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C 플러스 3에서 또 똑같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C 플러스 3 더하기 A는 C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C 플러스 3 더하기 B입니다. 라는 것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에다가 X 플러스 A와 어디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에다가 x에다 c 그리고 x에다 c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누구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각각 c와 c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럼 근각 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2c 플러스 3이라는 두근의 합이 5이므로 따라서 c는 1이다 라고 된 거죠. c가 1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C가 1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를 찾아보면 따라서 fx는 다시 한번 쓰면 얘는 x 플러스 a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를 근으로 가지는데 어디서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 이상 x가 4 이할 때로 될 거고 C가 1이라고 하면은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니까 1과 4니까 근각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죠. B는 A 플러스 4다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A 플러스 4다라고 써줘도 되겠지. 아니면 얘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 직선으로 0,A를 지났는데 0,A를 지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샤라라 1에서부터 2차 함수로 샤 변했다가 직선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얼마? x 이퀄 1, 여기가 x 이퀄 4 그리고 여기에 x가 2일 때 2,a라는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그리시면 돼요. 0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0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은 8이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a는 8이라고 나올 거고요. a가 8이라고 하면은 b는 12가 될 겁니다. a와 b와 c를 다 찾았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1이다라고까지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얘도 예전에 풀어봤던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서 C의 값을 구하고 AB에 대한 관계식까지 구했니? 여기에 배점 4점을 알고는 줬고요. 그러니까 연속 조건을 가지고 구하든 근각예술 관계를 이용하시든 C와 AB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4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fx를 찾았습니다. 1점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A 이꼴 8일 것을 찾았습니다의 3점 B를 찾았습니다. 1점 마지막으로 답을 다 구했습니다. 1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2번이 있었는데 19회랑 20회거든요. 19회 문제 이렇게 처리가 됐었고 우리가 직접 학원에서 채점을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이를 가만히 보시고 배점표에 있는 것들과 함께 배점표와 함께 잘 점검을 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약점들을 잘 공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